2부 시작합니다. 어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과연 토론이 지지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직접 만났지만 단일화 방식 합의 못했습니다. 과연 단일화 방식 합의는 가능한 건지 오늘은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으로부터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당내에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왜 꾸준히 상승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토론회라는 자평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그동안 준비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고 안정감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준 거고요. 네네.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 당의 대선 경선 후보 예비 후보 경선 과정과 본경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누구 지지할지 결정하는 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단일화는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어제 그 후보 간의 의견 차이가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수 조정 문제에 대해 조정이라는 말 가지고 두 분의 이제 해석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좀 의견 차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좁혀질 수 있을까요? 새정치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네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 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계층 부분의 가소 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독일식 명부제로 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 토론회에서 뭐 확대 아니면 축소다라고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하여간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거 이제 확대 아니면 축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조정은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정 아니면 축소인데 네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차원으로 일단은 문안 자체는 수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무엇보다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전에 두 후보가 만났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네. 결국 여론조사 문구의 양측 이견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뭐 지지도나 아니면 경쟁력이나 네네. 그러니까 적합도나 이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그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 아니냐 가상 대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에서조차도 난색을 표명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한테도 역선택을 하라는 그런 아주 부득이한 강요의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아, 가상 대결이 그렇게 됩니까?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본선에 가더라도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을 빼고 네네. 누구가 적합하냐, 야권 후보로 적합하냐 아니면은 이기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야지. 네네. 실제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층까지 같이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은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에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제 갈등 중에 문구의 의견차.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차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네, 그렇죠. 네, 2002년 단판을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노무현 후보가 양보를 했는데, 네. 노무현 후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승부수로 주요했다라고 하는 이제 평들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미 양보를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환으로 인적 쇄신을 요청을 한 거고, 네. 그에 부합하는 저희가 하답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선출된 지도부를 희생과 양보를 해서 이해찬,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한 거죠. 네네. 아시다시피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을 때 쇄신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쇄신을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이 민주당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모호한합법으로 얘기했을 때 저희가 어쨌든 결단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고요. 네, 이제 그건 이제 그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조사냐 네. 아니면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냐. 네.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할 수 있죠. 협상을 한다라고 네네. 보면.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측에다가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양보한 겁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알파 공론조사는 이제 시간상 물 건너 간 셈이 됐는데요. 네. 현재 이 가상 대결을 하는 여론조사 문구 네. 자체를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상 대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실은 국민들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후보잖아요. 지금 두 분을 놓고 두 분 중에 누가 적합하냐, 누구를 지지하냐, 네네. 누구의 경쟁력이 높으냐라는 걸로 해야지 네네. 박근혜 후보를 놓고 그러면 어느 분이 적합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단일화 후보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애태우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민영 대변인이 어떤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시간상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못할 것 같다. 단판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유민영 대변인이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죠. 왜냐면은 두 분이 협상의 당사자인 후보 간의 이제 결단과 판단이 일단은 주요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협상 대표팀이 있는데 네. 협상 대표팀에 포함되지 않은 대변인이 네. 그 부분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협상에 이 진전되는 것을 외려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네. 네. 그럼 여론 문안 말이죠. 네. 어떤 게 가장 안철수 쪽하고 같이 했을 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게 누구를 지지하시냐,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로,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후보를 이게 아니라 야권 네네. 단일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실 거냐, 아니면은 누구의 경쟁력이 가장 좋을 것이냐, 적합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놓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정 조율하는 과정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동안 써왔던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지극히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여론조사 설문 방식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새누리당 이해창 후보와 경쟁할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장이 네, 돼 있는 그렇죠. 걸로 네, 지금 네. 기억하거든요. 네. 그 정도가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이 등록 전 단일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난 네. 2002년도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전격 수용해서 10일 날이고요. 수용한 날짜가 10일 날이고 TV 토론이 22일이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및 후보를 확정한 게 24일이고 후보를 등록한 시간이 25일입니다. 네네. 2002년도의 일정인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 오늘이 22일이죠? 21일이죠. 네. 예, 그러면은 22, 23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안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면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등록 전 단일화를 해서 후보 등록이 가능하죠. 이것은 양 후보 간이 국민과의 약속이었죠. 네. 이거를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안철수 후보 캠프하고도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립니다. 단일화가 문재인 후보로 된다면 어떤 강점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1, 2기 민주정부 10년 동안 네.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과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로서 갈등을 조정해내고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셨고요. 그다음에 네. 지난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 그다음에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면서 국정을 직접 최일선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현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바로 투입이 되더라도 한치의 이 오차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그다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집단 세력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당이 어쨌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이제 3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네네. 입법부의 협력과 지원 없이 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민주당의 기반을 통해서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고요. 예, 세 번째는 알겠습니다. 개인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그다음에 그 능력, 경험 이것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장점이 있다. 더, 장점이 예, 있다.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 또 반대. 그리고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의 그 후보와의 그 이제 본선을 둔 경쟁이 남아 있는 지점에서 네.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반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 가정은 없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